402페이지의 도형의 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두 내용은 설명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 과정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듣고서 결과를 들으면서 쭉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고 결과를 외워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평행 이동하고 도형 이동, 대칭 이동은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연습이 돼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결과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중간 설명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결론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402페이지 보면 이 내용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건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네, 요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 그 수식 계산으로 도형을 풀어가는 방법인데 이걸 우리가 해석기하라고 합니다. 해석기하는 원점과 좌표축과 같은 위치를 기준을 통해서 사물의 위치를 숫자에 대응시켜 보는 학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의 기준을 바꾼다거나 또는 사물의 위치를 바꾸면 대응하는 숫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대응하는 숫자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다루는 도형들은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 대응되는 숫자들을 바꿀 수 있다면 복잡한 도형의 방정식을 간단하게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도형을 더욱 쉽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복잡한 도형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걸 만족한다고 해보자. 우리가 바로 앞 단원에서 배웠죠. 이게 원의 방정식이지. 그렇죠? 원의 방정식인데 자, 이 도형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형태를 바꾸지 않고 위치만 이동하였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를 만족시키는 도형이 되었다고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처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도 반지름이 r인 원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치? 자, 얘가 이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됐다면 얘는 원이었던 거죠. 반지름이 아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에서 도형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고 이번 단원의 제목이에요. 자, 이 도형의 이동에는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이 있고 회전 이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배웁니다. 회전 이동을 고등학교 때 배우진 않아요. 자, 그때 평행 이동이 뭐냐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어떤 특정한 도형을 특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시키는 거. 이걸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도형의 모양이나 크기는 바꾸지 않아요. 그냥 위치만 바뀌는 겁니다. 위치만. 그렇죠?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평행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도형의 이동을 다루기 전에 도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점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도형의 이동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운다? 두 가지 배운다.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배울 거고요. 자, 이 평행 이동을 다시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 이렇게 두 가지 배우고 대칭 이동도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점이랑 도형이 평행 이동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약간 차이점이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결과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결과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 P가 있다. x1, y가 여기 있어요. x, y가 있는데 이 점을 화살표 방향으로 거리가 r인 만큼 평행 이동해서 Q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자,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럼 그때 그 좌표를 Q라고 하면 그 Q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거리가 R이라는 조건만으로는 Q의 좌표를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그죠? 요거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가로의 길이가 x축으로 변화량이 a고 y축의 변화량이 b라고 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r제곱이 되겠죠.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로. 결국 P점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뒤, 자, 이 빨간 점을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치?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이기 때문에, 즉 점 P를 화살표 방향으로 방향의 거리 r만큼 평이동한 점 Q의 좌표는 P의 좌표의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한 점과 같으니까 라지 x는 x 플러스 a, 라지 y는 y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자, P가 x, y가 있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점을 Q라고 하면 그때 그 움직인 그 점 Q의 x좌표는 x 플러스 a가 되고 y좌표는 y 플러스 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x 플러스 a, y 플러스 b다 이 얘기입니다. y 플러스 b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 x좌표에다가 a를 더하면 되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하면 y좌표에다가 b를 더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다들 어렵지 않아요. 이쪽이 설명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자로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은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 결과를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점을 평이동할 때는 그 이동 방향과 거리 대신에 x축, y축으로 방향으로 평이동한 값을 직접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평이동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방향을 알아도 결국 x축, y축 방향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다 문자로 해서 그런데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되게 간단합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연습장에다 풀어볼게요. 예제 106번이고요. 자, P라는 점이 3,4인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서 Q점이 나왔대. Q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을 때 A랑 B를 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1번 문제는 Q의 좌표가 마이너스 2,5예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하면 요 X 좌표에다가 요 3에다가 A를 더하시면 되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하면 요 Y 좌표에다가 B를 더하면 됩니다. 자, 이게 Q의 좌표인데 좌표인데 그게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결국 두 좌표가 같다는 건 x 좌표끼리 같고 y 좌표는 y 좌표끼리 같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얘랑 같다는 얘기야. 3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고 자, 4 플러스 b가 그렇죠? 4 플러스 b 얘가 5랑 같아야 되는 겁니다. 같으니까 따라서 b는 1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치? 끝이에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하면 x좌표에다 a 더하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했다 하면 y좌표에다 b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됐고, 자 2번 문제는 똑같이 하면 되겠지, 그치? 자 2번 문제, 2번은 q의 좌표가 7,1이에요. 자 그럼 역시 요 x좌표랑 요 x좌표랑 같아야 되고, 요 y좌표랑 요 y좌표랑 같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3 플러스 a가 7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a는 4고요. 4 플러스 b가 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난 겁니다. 쉽죠? 네. 그래서 설명은 되게 복잡한데 실제 문제 풀어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설명은 한번 따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점의 이동은 어떻게 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a를 그냥 그대로 더하시면 되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y에다가 b를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점의 평행이동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도형의 평행이동은, 자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을 배울 건데 이건 좀 별표를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다릅니다.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도형이라는 거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의 이동을 먼저 배운 건데, 도형의 이동은 도형을 이루는 각 점을 평행이동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의 이동을 왜 먼저 배웠냐면, 도형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점이 움직인 게 도형이 움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도형의 평행 이동은 그 도형의 위치만 바꿀 뿐, 도형이 가진 성질 중 위치와 상관없는 성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아요. 그죠? 자,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도형의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위치만 바뀌는 겁니다. 위치만.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형의 방정식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 위에 임의의 점 px, y가 있다고 해보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그 파란색 도형이 있어요. 자, 이 도형 위에 여기 한 점 p를 잡은 거야. p를 x, y라고 했을 때, 이 주어진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하면 도형 위에 점 p도, 그죠? 평이동을 하면 얘가 어떻게 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렇게 평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 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옮겨가겠지. 그죠? 모양이랑 크기는 역시 바뀌지 않죠. 그래서 전부 다 옮겨가게 될 건데, 그래서 요 옮겨간 점 요 p 프라임을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겠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움직이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움직였으니까, 자 그때 얘를 라지 x라 하고 얘를 라지 y라고 하면, 이렇게 y라고 하면 여기서 x 플러스 x좌표만 먼저 써볼게요. x 플러스 a가 라지 x니까 여기서 x는 라지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y 플러스 b가 라지 y니까 여기서 y는 라지 y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돼?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어. 요 x에다가 라지 x 마이너스 a를, y에다가 라지 y 마이너스 b를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형의 이동을 한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우리가 2차 함수의 평행이동에서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m을 대입한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그때 고등학교 가면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x 대신에 x-a를 넣어야 돼. 도형에서는
점에서는 아까 그냥 그대로 a를 더했죠. 그러니까 이게 도형이랑 점이랑 차이점입니다. 도형은 점은 어떻게 된다? 그냥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하면 더하면 되고요. 도형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하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해야 됩니다. 알겠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하면 y 대신에 y-b를 넣고 이렇게.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원리가 여기 있어요. 요거를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자, 잘 봐. 여기 식에 여기 x, y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그러면 얘는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점. 그런데 여기 f, x, y는 0 이렇게 돼 있지. 그렇지? 이거는 도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형. 그렇죠? 자, 다시 x, y 이렇게 쓰면 이거는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f, x, y는 0 이렇게 하면 이거는 도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두 개를 잘 구분해 줘야 돼, 문제에서.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x, y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x가 x 플러스 a가 됐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했고, y가 y 플러스 b가 됐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건 점의 이동이니까 얘를 도형에 적용을 하면 x 대신에 x-a를 넣고 y 대신에 y-b를 넣어야 된다 이기지, 그렇지? 그렇죠? 자,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자,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도형의 이동이랑 점의 이동이 한 번에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함수에서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이 과정을 다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 사용법만 정확히 익히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예제 107번입니다. 107번에 보면 자, 평이동 x, y가 x-1, y 플러스 3이 되는 에 의해서 이 평이동에 의해서 다음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1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이건 뭘 뜻하는 거야?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점을. 자, 점의 이동인데 x가 x-1이 됐으니까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고 y가 y 플러스 3이 됐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3만큼 점을 이동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 도형을 이동해야 돼요. 자,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 x 대신 x 플러스 1을 대입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식의 x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똑같이 지금 이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이동하면 이 4 곱하기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 넣으시고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요 y 자리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이면 y 대신 y-3을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y-3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하면 4x 플러스 4 3y 플러스 9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니까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8은 0이다 이렇게.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한 식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요건 지금 직선이었죠? 얘는 직선이어서 직선의 평이동이 된 거고. 자, 그 2번은 이제 네, 이거는 원이네요, 그죠? 자, 2번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인데 요거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이동하면 똑같이 그쵸 이것도 도형이니까 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이렇게 되고 자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되니까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6 y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플러스 6y 마이너스 18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자, 정리해주면 x 제곱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y 제곱 하고 얘도 없어지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겠다,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9 이렇게 되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그냥 그대로 식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근데 얘는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집어넣어도 괜찮지만 얘를 그 변형을 한 다음에 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그쵸? 변형을 한 다음에 자, 지금 그냥 대입했더니 계산이 많았잖아. 자, 변형을 한번 해서 보여줄게요. 우리가 원래 원의 방정식은 원은 중심하고 반지름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완전 제곱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필요하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필요하지. 그럼 이렇게 해서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고 이렇게 없어지고는 9 이렇게 되지, 그치? 이렇게. 자 여기에 x에다가 x 마이너스 1 넣으시고 여기 y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넣으면 이게 간단하죠. 이거를 표준형으로 고치는 것만 잘 된다고 하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꾸고 넣는 게 훨씬 편하겠지, 그치? 그래서 x 대신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플러스 3의 제곱은 9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9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이거 훨씬 간단하지? 그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가능하면 표준형으로 고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해주면 이제 평행이동이 다 끝났는데 평행이동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점의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은 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대로 어떻게 돼? x에다 a 더하고 y에다 b 더하면 된다. 이게 점의 평행이동이었고요. 자 도형은 앞에 f 가로치고 x, y는 0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잘 봐야 돼. 이거는 도형이야 항상. 그렇죠?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넣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한다. 이렇게 해서 부호가 바뀌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만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만. 그리고 저 기호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평이동은 끝났고 자 이제 대칭 이동. 자, 우리 시험 범위의 마지막 내용 대칭 이동 해보겠습니다. 자 408쪽에 나오는데 자 대칭 이동도 뭐 설명은 복잡해요. 근데 이 결과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결과를 외워주시면 되는데 그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 역시 점의 이동을 먼저 배우고 대칭 이동을 배우고 도형의 대칭 이동을 배울 건데 둘이 똑같아. 그렇죠? 이건 같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좋을 거예요.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이제 부호가 바뀌어 들어가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대칭이동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외우는 방법도 알려줄 테니까 뭐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408페이지에 대칭이동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또는 위와 아래가 아래 모습이 서로 맞서는 사물을 보면 대칭적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쪽 사물은 대칭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 나비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고, 자 오른쪽 그림은 여기 요 가로선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똑같이, 그치? 자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대칭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선으로 이렇게 접으면 포개진다 그런 뜻입니다. 대칭이 포개진다 이런 뜻인데, 자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항상 다음과 같은 두 개 조건이 만족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대칭이 된다는 건 양쪽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야. 지금 아까는 그 가로선이나 세로선이죠.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양쪽에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이랑 왼쪽이 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거야. 그 기준선을 기준으로, 그 기준선으로 나눠지는 양쪽이 서로 같은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한 기준에 따라서 대칭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점이나 직선에 대해서 기준의 한 편에 있는 대상을 다른 편으로 옮겨서 대칭 이동을 하는 것을 대칭시키는 거 우리가 대칭 이동이다 얘기합니다. 자, 대부분의 참고서가 대칭 이동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원리를 모르고서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할 수 없으니까 원리 위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기본적인 것들만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이라는 게 이게 설명이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근데 결과는 되게 쉽거든. 그래서 결과만 가르쳐 준다는 얘기야. 결과만 가르쳐 주는데 한번 우리가 쭉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의 대칭 이동 해보면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점을 대칭 이동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면 위에 임의의 점 P를 어떤 점 M을 기준에 놓고 그 기준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P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M이라는 점이 있는데, 자, 이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 P랑 M을 동시에 지나는 요 직선을 하나 그려요. 그리고 이 P에서 M까지의 이 거리만큼 M에서 더 갑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요게 우리가 Q가 되는 거고, 이 Q라는 점이 P의 M에 대한 점대칭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오른쪽 그림과 같이 P, M, Q는 일직선 위에 있게 되고요.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게 되고, 이때 M은 이 P, Q의 중점의 역할을 하게 되죠. 중점. 그치? 그래서 P가 M과 같은 거리에 있으면 Q도 M과 같은 거리에 있다는 게 자명하다는 게 그냥 당연하다는 얘기야. 당연하기 때문에 기준점을 대칭 이동시킨 기준점은 대칭 이동을 해도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M은 그냥 대칭 이동한다고 바뀌지 않는 거죠. 자, P가 저쪽 Q로 가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게 점 대칭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점 대칭의 성질은 이렇게 평면에서 한 점 P를 점 M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점 M에 대한 점 P의 대칭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면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다음이 항상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성질 첫 번째는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는 원리가 되는데,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그 기준이 되는 점은 PQ의 중점이 됩니다. 중점. 오케이? 중점이 되고, 자, 직선 PQ의 수직이고 M을 지나는 직선은 PQ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고, 그 이등분선을 따라서 평면 위에 접은 두 선은 PQ는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P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접으면
m을 기준으로 해서 접으면 둘이 포개진다는 얘기고 m을 중심 점 m을 중심으로 p를 180도 회전시키면 q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치? 이렇게. 자, 여기서 요 m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180도 이렇게 회전시키면 걔가 요 q에 가서 올라오게 된다 이겁니다. p랑 q랑 포개진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요 선을 기준으로 수직 이등분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얘가 여기 와서 포개지겠죠. 지금 그 얘기예요. 자, 네. 이게 점의 대칭 이동의 특징이 되고,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에 대칭 이동, 그 선대칭하고 선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 하면서 했던 원리들이에요.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알겠죠? 네. 예제를 보면은 자, 이제 108번 하면서 원리 한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예제 108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의 임의의 점 px, y를 원점에 대해서, 자, 원점이면 0, 0이지. 대칭 이동한 대칭한 점 q를 찾아라 이렇게 됐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q의 좌표를 a,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지금 기준점이고요. 이 기준점은 어떻게 돼? PQ의 중점이 되는 거지, 그치? 중점이. 그럼 우리가 중점의 좌표 어떻게 구해요? x 좌표끼리 더해서 절반 내고, 그쵸? y 좌표끼리 더해서 절반 내고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이게 바로 뭐야? 얘 중점의 좌표인데 얘가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치? 그 얘기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되고, 따라서 x 플러스 a는 0이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고, 자, 2분의 y 플러스 b도 0이어야 되니까 y 플러스 b는 0이죠. 양변에 2 곱해서. 그래서 b는 마이너스 y다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래서 q의 좌표가 a, b였는데 a가 마이너스 x고 b가 마이너스 y니까 q의 좌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q의 좌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다. 이게 답인데요. 네, 그 과정을 그냥 한번 설명해 준 거야. 네, 과정을 설명을 해준 거고, 그래서 결과를 외우시면 돼요. 어떤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그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x 좌표랑 y 좌표의 부호가 모두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결과를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결과를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점이 아닌 거에 대해 대칭시키면 지금처럼 미지수로 놓고 그 두 점의 중점이 기준점이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점의 대칭 이동이었고, 그 이번에는 어떤 기준선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인데, 이거 이제 선대칭 얘기하는 거죠. 선대칭. 자, 한 평면 위에 임의의 점 P를 어떤 직선 L을 기준으로 놓고 그 기준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여기 P가 있는데 여기 L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시키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L로 접었다 피면 얘가 어떻게 돼? 이쪽에 와서 여기 이렇게 찍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돼? Q를 P의 L에 대한 대칭점, 선대칭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대칭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P랑 Q를 연결하면 L이랑 수직이 되고 이 거리가 같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원리가 있어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이 선분 PQ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죠. 얘랑 90도면서 요거 이등분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직선 L과 선분 PQ가 서로 수직이 되고요. 수직. 그다음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가 M이 되니까 그렇죠? M이 L 위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Q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요. Q의 좌표를. 네. 그래서 점 P가 직선 L 위에 있는 점이면은 P랑 Q랑 같다는 건 당연하고요. 기준선 위에 있는 대칭 이동점은 대칭을 해도 점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평면 위에 한 점 P를 어떤 직선 L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직선 L에 대한 점 P의 대칭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자, 여기서 선분 PQ랑 직선 L은 서로 수직으로 만납니다. 수직. 두 직선이 수직이다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자, 요거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선분 PQ의 중점 M은 L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서 중점 조건 쓸 수 있고, 자, 직선 L의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PX랑 XP랑 XQ는 같게 되고, 그래서 직선 L의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PXM이랑 QXM이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 여기서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켰을 때 지금 요 직각삼각형하고 합동이 되거든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SAS 합동이 돼요. 합동이 되니까 요 변이랑 요 변 길이 같고 이 각이랑 이 각 같다 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게 요 변의 길이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게 요 각의 크기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둘은 합동이 되니까. 자, 중요한 건 요 1, 2번이에요. 1, 2번. 그렇죠? 자,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일반적인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일반적인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특징적인 게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 알면 되고요. 그 설명이 상당히 복잡한데 이게 결과만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결과를 외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다시 맨 앞으로 가볼게요. 그렇죠? 증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직관적으로 한다는 게 그 증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증명을 안 하고 그냥 하는데 자, 봐봐. 그래서 여기 어떤 한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두 좌표의 부호를 모두 바꿉니다. x는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y로 이렇게. 자, 근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y 좌표만 부호를 바꿉니다. y 좌표만. 자,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 자, 우리가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x 좌표. 그다음 여기가 y 좌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원점 대칭을 할 때는 x좌표랑 y좌표의 부호를 모두 다 바꿔주면 되고요. x축에 대해 대칭하면 y좌표의 부호만 바꾸면 돼요. y좌표의 부호. 자, 그러니까 x축에 대해 대칭하면 x좌표는 우리랑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편은 부호를 안 바꾸고 다른 편인 y의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그럼 y가 우리 편이잖아. 그래서 x좌표의 부호만 바꾸시면 돼요. x좌표의 부호만 바꾸시면 되고 자, 이 세 가지는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했었는데 자, 이제 고등학교 때 새로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거거든요. y는 x에 대해 대칭이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두 좌표를 그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위치가 바뀝니다. x, y가 y, x가 돼.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그 밑에 보면 이제 도형의 이동도 그 설명이 책에는 아주 자세하게 돼 있거든요. 자세하게 돼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위에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어떤 도형을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서 x, y 좌표 모두 다 바꿉니다. 똑같죠?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대입해. y의 부호만 바꿉니다.
그치?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x좌표의 부호만 바꾸는 거죠. 그 다음 y는 x에 대해 대칭하면 x랑 y의 위치를 바꿉니다. 어때? 이거랑 같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외워서 도형도 대칭 이동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도 대칭 이동은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자 도형의 이동까지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게 되고 네, 그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굉장히 쉽거든요. 굉장히 쉬우니까 요거 예제 10번 한번 풀고 마무리 110번 풀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설명이 복잡해서 그렇지 그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시면 다 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점의 이동이랑 도형의 이동은 대칭 이동은 함수에서 계속 활용이 될 거라서 잘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함수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10번 문제 보면 원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을 1번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고 2번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고 3번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고 4번 y는 x에 대칭 이동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x 대신에 x랑 y의 부호를 다 바꾸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x의 부호를 바꾸니까 이게 마이너스 x, y의 부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y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우리가 그 중학교 때 어떤 걸 배웠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이게 제곱일 경우에 a 플러스 b의 제곱하고 결과가 똑같습니다. 좌변하고 우변 전개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곱이면 얘를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이것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x랑 y 앞에 개수가 음수인 거를 그 보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양수로 바꿔주는 것 뿐입니다. 요 위에 원리고 그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도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얘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좌표는 같은 편이니까 두고 y의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y의 그러면 x는 그대로 두시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이게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하면 요게 x축 대칭 이동한 거. 대칭 이동한 저 원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 그 도형이 되겠죠. 자, 3번은 y축 대칭을 시키면 y축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돼? y는 우리 편이니까 그대로 두고요. y는 바꾸지 않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해서 요게 y축 대칭 점이 되겠고요. 대칭 이동한 원이 되겠고 4번이 y는 x에 대해 대칭인데 y는 x에 대해 대칭하면 어떻게 한다고? x좌표랑 y좌표 그냥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1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서 요 x랑 y를 그 x는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요게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겁니다. x는 y로 y는 x로 괜찮죠? 근데 이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얘를 앞으로 써서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칭 이동은 뭐냐?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이 똑같다.
그래서 원점에 대해 대칭시키면 x좌표 x랑 y의 부호를 다 바꿉니다. 점이든 도형이든. x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x는 우리 편이니까 y의 부호를 바꿉니다. y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y는 우리 편이니까 x의 부호를 바꿉니다. 다음 y는 x에 대칭시키면 x랑 y를 바꿉니다. 이게 대칭이동 끝이에요. 알겠죠? 자,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잘 그래서 외워주세요. 여기 다 앞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암기하시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뭐 함수 쪽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잘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네. 혹시 잘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